지금부터 제가 서비스 러닝 사전교육을 시작할 텐데 제가 인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민망하니까 크게 답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서비스 러닝 사전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생각보다 많이 오진 않았어요, 이 타임에. 제가 지금 6번째인가? 네, 계속 하고 있는데 목이 쉬었어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 모이는 친구들에 따라서 사전교육의 내용이나 아니면 진행이나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은 또 앞으로 와달라고 했더니 다 이렇게 열심히 앞에 와서 또 주목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러닝 처음 하시는 분들이시죠, 다. 예. 나는 서비스 러닝이 뭔지 알고 신청했다. 예, 다 알고 신청을 하셨군요. 예.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사실 서비스 러닝이 뭔지 모르세요. 그리고, 열심히 오리엔테이션을 해도 좀 있다 보면은 또 새로운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고, 우리 사회가 아직 서비스 러닝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서 아직 인식되어 있지 않아서 서비스 러닝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서비스 러닝이 굉장히, 보편적인 교육 방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대학들마다 서비스 러닝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적인 교과로 서비스 러닝 운영하는 거는 우리 학교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 학습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번거로우신데 들어오시기 전에 설문조사를 먼저 했어요.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잘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하셨습니다. 서비스 러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서비스 러닝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시간 이상씩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서비스 러닝을 하실 텐데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서비스 러닝이 뭔지 모르고 했더니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좀 알겠는데 너무 아쉽다. 예,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아마 그 친구들은 오리엔테이션 때 졸았던 것 같아요. 예, 이 시간에 졸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륨을 조금 높여놓을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꾸꾸꿍 하는 소리가 나는데 놀라시지 마세요. 제가 클릭할 때마다 이제 나올 건데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서비스 러닝이 무엇인지. 시작. 나를 깨우고 사회를 깨우고 미래를 깨우는 서울여대 서비스 러닝. 네,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 러닝은 이겁니다. 나를 깨우고 그리고 사회를 깨우고 미래를 깨우는 그것이 서비스 러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지금 안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 속에 거인이 있어요. 그 거인을 깨우는 서비스 러닝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용은 서비스 러닝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봉사 측면에서 학습 측면에서 당부를 드리면서 학습 측면의 가장 중요한 도구들을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설문지 작성은 이미 하셨고요. 서비스 러닝이 뭘까? 비슷한 개념으로 실습과 사회봉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비스 러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봉사는 사회봉사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러닝 OT를 받았다 그러면 친구들이 물어볼 거예요. 서비스 러닝이 뭐래?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답을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교수는 선생님, 교수님은 가르치는 방법이란 뜻이고요.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습 방법, 즉 배우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건데요. 이 친구가 배웠는지 배우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배웠는지? 배운 사람이야, 얘는. 뭘 보고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배운 사람의 행동, 그죠? 맞아요. 행동, 말하는 거, 행동을 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학습 방법이라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지금하고 학기 말하고 똑같으면은 배운 게 아니죠. 행동과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내가 그 변화를 목표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가 망망대해를 가는데, 인생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망망대해를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가요. 그냥 저쪽 해 돋는 곳으로 가, 뭐 이렇게.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목적지도 없는데. 마치 우리 수업과 같아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디에 도달할 건지에 대해서 오늘 목표를 분명하게 붙잡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러닝이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이 뭔지부터 볼게요. 제일 비교하기 쉬운 게 사회봉사예요. 사회봉사인데 일단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요구가 있으면 봉사가 개시가 되죠.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게 봉사예요. 그런데 서비스 러닝은 필요하다고 해서 학생들을 다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아직 배치 안 된 친구들도 있겠지만 벌써 배치가 돼서 기관에 갔다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봉사 활동을 교수님께서 방학 동안에 세심하게 저와 의논을 하시면서 수업 목적과 맞게 설계해서 그 봉사 활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업과의 연계성,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서비스 러닝 2, 3 학생들이랑 같이 사전 교육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전공 수업과 또는 수업과 연계시키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미국시를 가르치는데 ABCD를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시를 배우는데 프로이드, 워즈워스, 시를 배우는데 가서는 ABCD를 가르치거든요. 무슨 관련이 있을까?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영어라는 거 외에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거를 관련을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라는 것도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거고 특히 미국시는 미국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아버지 찾기라는 주제가 있어요. 뿌리 찾기, 아버지 찾기.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가르치던 그 아이들은 입양 아이들이었거든요. 입양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입양된 가정에서 가족의 한 일원이 되는지, 또 부모를 자기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관찰하고 보고 배우죠. 그것이 미국시의 그 주제와 연결이 시켜가면서 그냥 머리로만 아버지 찾기라는 주제를 이해한 것과 한 인간이 새로운 가정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본 것과 굉장히 다르겠죠. 물론 시험 점수가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를 이해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거에 공감하는 그 크기는 아마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친구도 그런 점에서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수혜 관계를 보면 봉사를 제공받는 그 기관도 굉장히 좋지만 서비스 러닝을 하는 여러분도 수혜자예요. 봉사의 서비스 러닝의 수혜자. 그래서 여기 상호 호혜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장 또는 경험의 장 또는 배움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기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의 봉사가 지역사회의 기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선배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서울여대 학생들만 봉사를 받는 기관도 있어요. 다른 대학생 봉사는 안 받는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우는 학부생에게는 절대 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희 학생들한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체 식품 영양학과 과목이었는데 학생에게 식단을 그것도 당뇨병에 있는 노인의 식단을 짜오라고 한 건데 이 친구는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식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그걸 짜오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전문 봉사니까 서비스 러닝이니까 못한다고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예스라고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교수님 찾아가고 또 대학원 선배 찾아가고 도서관에 가서 책 보고 하면서 그거를 해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졸업을 할 때는 바로 채용이 되는 정도로 그만큼 실력을 쌓았던 친구가 있어요. 저학년 때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영양사들이 학부생에게 그런 걸 맡기지 않거든요.
아마 후배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로서도 위험 부담을 안고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배 만나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불평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학부생 때 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서비스 러닝을 통해서 해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텐데, 만약에 지금 이 식단처럼 위험하다, 위험할 정도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교수님한테 빨리 말씀을 드려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관에서는 전공 연계 봉사고 그 뒤에 교수님이 계시니까 그 정도의 봉사를 요구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배운 게 아니죠. 다 배운 게 아니어서 아직 그 바닥 시작 초보자 단계라면 빨리 조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의 능력보다 약간 어려운 것들을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고요. 학점 이수 시간은 둘 다 32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6주 중에 이렇게 32시간이면 일주일에 2시간씩 16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봉사도 32시간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사회봉사는 32시간 이상이 모두 다 봉사예요. 근데 서비스 러닝은 32시간 중에 첫 번째 주는 수강 신청 변경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지금 오리엔테이션 쭉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주랑 16주는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 주차별로는 4주차가 빠져요. 그러면 16주에서 4주를 빼면 12주죠. 12주에 곱하기 2시간씩의 봉사를 하면 24시간 이상의 봉사. 그러면 이 4주에 대한 것은 사실은 24시간 이상의 봉사는 서비스 러닝의 서비스 부분이죠. 그런데 봉사의 원래 사전적 의미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시간 이상의 봉사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봉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학점 받잖아요. 이 1학점은 4주에 해당하는 중간평가회, 기말평가회 때 그 성찰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변화에 대해서 1학점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가끔 이런 친구가 있어요. 봉사를 막 40시간, 70시간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갈 때마다 막 3시간, 4시간씩 해요. 그런 친구들은 봉사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4시간까지는 학점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초과하는 시간만큼은 봉사 시간 확인증을 끊어서 봉사 시간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은 불참시 평가회도 불포함인데 여기 안 가면 F예요. 근데 저희는 OT랑 평가도 다,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1학점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 기준, 패스 페일 평가는 똑같은데요. 봉사 시간만 채우면 패스. 근데 서비스 러닝은 40시간, 70시간 봉사를 했지만 성찰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변화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페일이에요. 실제로 일지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페일된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연계된 전공을 더 잘 배우기 위한 방법으로 서비스 러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연계된 전공에서 페일을 받았다. 그러면 서비스 러닝은 자동 페일이에요. 실제로 막 70시간 봉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기말 시험을 안 본 거예요. 그리고 수업은 제대로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페일된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일지 작성을 통한 성찰과 변화가 안 보이면 페일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회봉사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봉사학습은 여러분들의 성장과 변화가 목적입니다. 네. 친구들이 만나는 봉사학습은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요, OT가 다 끝나면 다음 주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 보시고 다시 한번 좀 혹시 마음이 조금 해이해졌다 싶으시면 다시 보시면 좋겠고요. 봉사 측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주변에 이제 주무시는 친구들 일어나 주세요. 네, 밥 먹고 하니까 조금 졸리시죠. 여러분들이
기관 담당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관 선생님인데 이번 학기에 서울여대에서 봉사자가 2명이 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학생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봉사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성실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이 친구가 성실하구나, 믿을만 하구나. 아, 이 친구 못 믿겠는데? 여러분들 친구들, 팀플 할 때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는 믿을만 해요? 성실해요? 예? 예, 근데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 행동. 밝아요. 잘 웃어. 그러면 성실해요? 예.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예. 대표적으로는 시간이죠. 예. 약속. 그러니까 3시까지 뭐뭐뭐뭐 조사해서 올리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 연락도 없이 3시에도 안 올렸어. 전화를 했더니 받지도 않아. 다음번에 그리고 뭐 6시에 우리 팀 모임 하기로 했는데 맨날 10분 늦어. 한결같이 실망시키지 않고 10분, 15분 늦어요. 예. 성실한가? 늦은 걸로? 예, 이런 친구랑 하고 싶으세요? 예, 팀플 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 이 친구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거 이 친구한테 맡기겠어요? 내가 그냥 하죠. 내가 일이 많더라도. 예, 이 친구한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일만 맡기죠. 왜냐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관에서 바라는 봉사자, 성실한 사람, 근데 성실한지 안 한지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예. 시간. 왜냐하면 시간은 신뢰, 믿음의 첫 단추예요. 우선 시간을 지키고 믿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단계로 관계가 깊어질 수 있죠. 두 번째도 시간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삶을 나눠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생명이잖아요, 시간은. 그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육봉사라고 했을 때 맨날 10분, 20분 늦고 아니면은 중요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오늘은 못 가겠어, 다음 주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미루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런 메시지를 줘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메시지를 줘요. 어떤 메시지냐면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보다 소중한 게 나는 너무 많아. 여러분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아니야. 나는 너와의 만남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오는지 몰라. 혹시 뒤에 설문지하고 계시나요? 네, 하지 말고 나중에 따로 내도 되니까 지금 저를 봐주세요. 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행동은 말을 해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사귈 때 그 사람의 말은 믿지 마세요. 행동을 믿으세요. 행동을. 예.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니야 나는 너랑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 준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늦고 약속을 어긴다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예. 또 중요한 것도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나누는 거고 삶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네, 여러분들은 서울여대에 대사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GSL로 해외를 나가신다면 한국의 대사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까 베트남 영상 보셨죠? 걔네들 막 이렇게 사인 막 해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여러분 만날 때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지금도 베네치아 하면 생각나는 게 그 할머니예요. 뭐냐면 안 좋은 기억인데 제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막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욕을 했어요. 우리 팀을 보고. 근데 베네치아의 그 좋은 풍경과 그 많은 좋은 것들,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은 생각이 안 나고 그 할머니만 생각나. 예. 근데 지금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학생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지역사회 아이들이 저 커서 서울여대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저희는 여자대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남학생들이 예, 남학생들도 저도 서울여대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잘해주셨어요.
그럴 정도로 서울여대 학생들은 다 정말 성실하고 정말 약속도 잘 지키고 신뢰할 만해. 정말 똑똑하고 예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다 서울여대 학생들 7,000명 다 만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 명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강조하고 싶은 거. 너무 짧았다, 그죠? 우르르 쾅쾅쾅 할 건데. 요 시계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서비스 러닝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요 시계. 그리고 2개를 기억하라고 한다면 아까 교수학습 방법. 요것만 기억을 꼭 해주세요. 예, 이거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외에 환영받는 서비스 러너. 시간을 잘 지키는 성실한 친구. 그 다음에 클릭하면 나오는데 클릭할 때마다 2개가 클릭되네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예, 다 이렇게 눈 뜨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알아서 잘해주는 친구 다시 할게요. 시작. 알아서 잘해주는 친구. 네, 제가 중학생 2명을 이틀간 봉사를 받았었어요. 지역 기관 담당자로. 그런데 그 이틀간 아무 일도 못했어요.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을 서포트하느라고. 예,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오기 전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까지 보내서 그러느라고 또 며칠을 썼었어요. 예, 중학생 2명이 이틀간 봉사를 나오는데 걔네들은 저를 도와준다고 봉사로 나오는 건데 예, 그거를 하는데 그렇게 일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갔을 때 기관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못 만들어 주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무슨 할 일이 있는지. 아까 투 하는데도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적극성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서비스 러닝을 위해서는. 적극성이 뭐냐면 시키는 일만 딱 하는 거. 그거 적극적인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오탈자를 골라내라고 부탁을 한다면 오탈자만 골라내는 게 아니라 편집에 있어서의 문제나 아니면 뭐 그림 사파에 이거보다 이런 그림을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관련성 없는 거 찾아낸다든지 편집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시키지 않은데 하는 거는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일을 자꾸 더 시켜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작. 네, 여학생들이다 보니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흘려보낼 만한 일들도 여기 탁탁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극복해야 될 상처들이에요. 그것만 하면 나는 이성을 잃어. 막 화가 나, 짜증나.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거를 치료하는, 예, 힐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시작.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육봉사를 나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들어와 계셔. 기관 선생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응? 예, 이 선생님은 기관 아이들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다루기가 어려운데 힘든데 저렇게 애도 키워본 적도 없고 가르쳐본 적도 없는 친구가 와서 고생하겠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들어와 계신 건데 이 친구가 딱 선생님이 들어와 있는 걸 보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러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문제는 우리가 감정을 숨기질 못하잖아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불만스러운 게 보이기 시작해요. 선생님은 사실은 너무 사랑스럽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이 친구의 행동과 태도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저 친구한테 우리 학생들을 그냥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네, 거기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신경이 쓰여요. 네, 이 친구들한테 맡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감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진짜 보니까 띨띨해 보여. 아직 너무 어리숙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감시하러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 내가 처음이라서 도와주시려고 여기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감사해라. 그러면서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보여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원래는 좀 불안해서 감시하려고 들어왔었는데 열심히 잘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열심히 하는 걸 보니 믿을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친구에게 맡겨도 되겠다. 실제로 사실 수업을 맡긴 게 아니고요. 보조교사로 맡겼어요. 1학년이었는데 그 친구는 사실은 서비스 러닝 때문에 서울여대 들어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 갔는데 이 친구가 좀 보기에는 좀 어리숙해 보여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 친구에게는 아예 이제 보조를 맡겼는데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학기 말에는 이 친구에게 15분씩 수업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브릿지도 부탁을 해서 이 친구가 방학 때 브릿지라고 해서 방학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방학 때는 일주일에 4시간 이상이 아니라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4시간 이상 못해요. 왜냐하면 학기 중에 배우는 과정과 서비스 러닝에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데 방학 때는 하루에 8시간씩 3일 만에 마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선생님이 캠프 선생님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아예 반을 하나 맡아서 어린이집에 반을 하나 맡아가지고 방학 동안에 캠프 스텝으로 참여를 했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자기 자리를 자기가 원래 보조였지만 메인 선생님으로 반을 맡아서 하는 정도로까지 성공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실제로 상황이 부정적이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으세요. 예. 그거는 바로 긍정적인 사고와 해석 그리고 반응에서 나온다는 거. 예, 그다음 시작. 네. 이번 학기는 아프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건강에 약간 취약한 부분들, 특히 한 달에 한 번씩 아프다. 네, 그러면 플라스틱 그릇이나 일회용 그릇들 다 없애시고요. 다 사기 그릇으로 바꾸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번 학기는 SL 때문에 건강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인솔에서 갔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쓰러져가지고 제가 집에까지 업어가지고 태워다 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자기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시작. 네, 쟤는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랑 성장이 다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같이 자란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예, 그럴 때 왜 저럴까라는 것보다 질문을 바꾸세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예, 얼마나 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속상할까? 예, 등등 이해하려는 그 사람 입장에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환영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서비스 러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 누나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내가 다음 주에 공부해가지고 가르쳐줄게. 다음 주에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페이지를 딱 넘기니 또 몰라.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가르쳐줄게. 예. 근데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다 듣고 완전 전문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도 제가 서비스 러닝은 기관 선생님들을 서울여대 교육의 파트너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키우자. 하지만 중간고사 이후에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달라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아까 그 친구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어떤 친구는 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 이번 학기 안 배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예, 그러면 열심히 선배들 가서 미리 배우세요. 미리 공부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에도 가시고요. 그리고 대학원 선생님들도 찾아가서 물어보시고 해서 점점 이 영역에서는 아동 영역에서는 아동 발달은 내가 전문가야. 또는 미국시는 내가 전문가야. 이렇게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에서
거절 또는 중지하고 싶은 서비스 러너가 있어요. 뭘까요? 시간 안 지켜요. 그리고 시키는 것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손 이렇게 묶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만 하면 삐지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맨날 아프고 그리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그리고 맨날 모른다고 하는 친구. 예, 이런 친구가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기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페일 받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봉사 시간을 막 이렇게 채워서 주세요. 예. 항상 참여기관 대상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 얘기는 꼭 해달래요.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이 가면 기관 선생님 얼굴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냥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메모해서 책상에 놓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뭐 전화를 드린다든지 그래도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그거를 전달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면 그런 경우가 한 학기에 꼭 한두 번씩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게 기관에서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심지어. 교수님이 그래서 그러면 그래 한 주 그러면 너는 쉬어라. 너무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러고 교수님이 갔어요. 기관에 갔는데 보니까 왜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같이 그 하는 친구가 대답도 안 해. 그리고 막 뚱해 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싫어하는 이유가 글쓰기 연습이었는데 네, 싫어하는 이유가 내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잘 못 가르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이 친구가 한번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한 주 쉬었죠. 그리고 교수님이 갔는데 그 친구가 계속 기다렸대요. 계속 기다리고 왜 안 오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기관 아이들도 사실은 표현을 안 하고 기관 선생님도 너무 바빠서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알게 됐어요. 사실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사실 상황은 안 변했어요. 걔는 여전히 답을 안 해요. 하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즐겁게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했던 경우가 꼭 한두 번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기관 간담회 할 때마다 기관 선생님들이 이런 부탁을 하세요.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또 하나는 좀 전에도 제가 워크숍 할 때 그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들이 갔는데 이미 그 기관에서 놀러 그 피크닉을 한 거예요. 소풍을. 그래서 그까지 갔다가 돌아온 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러면 가기 전에 항상 전화를 해서 오늘 내가 가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 대답이 그러면 내가 가기 싫다는 느낌을 주게 될까봐 전화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미리 연락드리고 왜냐하면 그 일이 좀 반복되니까 다음부터는 가기 전에 전화를 꼭 드리고 혹시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라는 걸 약속을 하면 괜찮겠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확인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뭐냐면 예쁘긴 하지만 너무 노출이 심한 복장. 이제 추워지니까 뭐 그렇게 노출하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왔다 가면 아이들이 멀쩡한 청바지 찢고 매직으로 손톱 막 칠하고 그런 거 나타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다 예뻐 보여요. 예, 특히 이렇게 하이 실종.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따라했으면 좋을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지속적인 봉사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봉사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만약에 교육봉사라면 겨우 마음을 열었는데 떠나요. 또 겨우 마음을 열었는데 떠나요. 그거에 익숙해진 아이들을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한 학기 내내 마음을 안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아까 브릿지, 방학 때 브릿지를 해서 방학 때 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달라졌다 그래요. 아, 이 선생님이 학점을 받으려고 온 건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좋아서 하나 보다.
라고 진심을 그제서야 마음을 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기로는 영화를 찍으면 좋겠죠. 막 이렇게 반항심이 있던 아이가 중간에 이렇게 변화가 되고 마음을 열고, 근데 그게 한 학기 안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좀 더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고, 아마 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이 기대를 할 텐데, 하여튼 좋은 봉사 만드셔서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기. 예, 그래서 잠깐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나의 봉사 측면에서 아까 읽었던 리스트들 있잖아요. 그 봉사 측면에서 내가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이고 그거를 나는 이번 학기에 어떻게 해야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목표. 네. 이런 팁들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곳곳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학습의 목적. 여기서 러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러닝이 있죠. 여기. 근데 이 러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수업에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교실에서 수업 받는 내용을 가지고 또 봉사를 하죠. 봉사와 러닝 사이에 이게 리플렉션과 피드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서비스 러닝 할 때 꼭 대시를 강조를 하는데, 리플렉션과 피드백, 이것이 바로 경험을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러닝은 어디 있냐면 여기 전부가 러닝이에요. 봉사를 하면서도 배우죠. 피드백을 받으면서도 배우고, 리플렉션, 성찰하면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도 자기가 배웠던, 경험했던 것들을 수업에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을 시켜가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측면에서도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는데, 그 러닝을 하는, 리플렉션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일지예요. 근데 서비스 러닝을 처음 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일지라고 안 그러고요. 일기라고 그래요. 일기. 왜냐면 일지 작성을 해라 그러면 학생들이 과제하듯이, 아니면 시험 문제에 답 쓰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어렵고. 근데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들고 다니면서는 열심히 잘 쓰시죠. 예, 그러니까 일기라고 생각하시고 활동이 끝나면 바로바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찰을 돕는 도구예요. 예, 오늘 바로 가셔서 작성을 하시는데요. OT 참석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요거 표시 날 거고요. 그 다음에 1, 2주차 쓰고 나면 이렇게 표시가 나요. 1주차에는 한 게 없죠? 1주차에는 수강 신청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할 때 나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이걸 써주시고요. 2주차는 OT 받은 거. OT는 전체 OT도 있고요. 기관 OT도 있고 수업 OT. 이번 주 중에 다 하는 과목도 있고요. 하나는 다음 주에 하고 이런 과목도 있어요. 어쨌든 두 번째 주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깨닫고 결심한 것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주, 아까 얘기했던 8주, 16주. 근데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한다고 시험을 스킵하진 않죠. 예. 이것도 서비스 러닝도 1학점짜리 수업이고 이 평가회는 시험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평가회만큼은 시간을 비워서 꼭 참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왜냐면 이게 1학점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6주에는 수업별 기말평가회도 있지만 전체 평가회가 또 있어요. 언제 하냐면 항상 픽스돼 있어요. 기말 시험이 끝나는 주의 마지막 금요일 4시 반. 여기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더 넓은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12월 12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주의 금요일에. 사실 시험은 월요일 날 끝나는데 이렇게 시골에 일찍 내려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금요일 날 해요. 4시 반에. 예, 거기서 결심한 것, 나의 봉사계획, 학습계획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주에서 7주, 9주에서 15주는 나의 생각. 여기 1주, 2주, 8주, 16주는 그냥 2시간씩 적으세요. 그래서 요 4개 주에 성찰이 8시간이 되도록. 나머지는 봉사 시간으로 적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러고 오늘부터 오늘 1, 2주차를 쓰면 여기 동그라미처럼 될 거고요. 일지는 이런 식으로 쓰시고 홈페이지에 보시면
예,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서비스 러닝의 커뮤니티에 또는 리소스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미술 관련 참고 자료나 수업 전 뭐 주의 활동, 주의 집중 활동, 뭐 독서와 토론 관련 활동 자료들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기증한 것들이에요. 활동을 하면서 만든 결과물을 기증했고요. 여기 보면은 우수 일지들 있어요. 이것들도 보시고요. 네. 일지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혹시 기관에서 이렇게 아이들 교육 봉사를 한다면 그 아이들의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해주셔서 여기 이니셜로 써주세요. 예, 아동학과나 교신과 이런 데는 이니셜로 하거나 그 가명을 쓰거나 이런 것들 잘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어떤 친구가 봉사하면서 그 기관 아이들이랑 막 찍은 사진들을 페이북으로 해서 막 이렇게 올리거나 기관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경우도 가끔이 아니라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학부모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 잘 하시고요. 기관에서는 사진을 원래 못 찍게 돼 있어요. 근데 혹시 사진전을 준비하시는 과목 같은 경우는 기관의 양해를 받고 아이들의 측면이나 후면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은 전면이 예쁘게 나오게 그렇게 찍고, 예, 그래서 사진전으로 여러분들의 활동을 홍보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늘 한 일, 이거는 팩트. 무엇을 언제 누구와 어디서 얼만큼 했는지 그렇게 사실을 적는 거고요. 배운 점, 느낀 점. 이거는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던지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할 일. 이거는 다음에 할 일은 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이에요. 예. 이렇게 일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교수님과 저와 조교들이 여기에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만약에 피드백이 필요하다면, 근데 피드백이 안 붙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 이거는 실제 일지고요. 예. 계획서 작성하는 내용은요. 저기 홈페이지에 혹시 가입을 안 하셨으면 빨리 하시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밑에 이제 성찰 포트폴리오 워크숍은 여기서 신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지 작성, 오늘부터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리소스에 들어가 보시면 활동 계획서 파일이 있고 거기 우수일지 포함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계획서를 왜 여기 파일로 있냐? 왜냐면 아까 바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계획서라는 게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수업에서 리포트 제출하고 나서 그거 틀렸어요. 그러고 다시 교수님한테 다시 주세요. 제가 고치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출을 누르고 나면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아예 여기서 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수업이 있다면 수업에서 조교가 준비를 하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같이 작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거를 입력하는 형태로 다 그게 이제 합의가 된 후에 입력하는 형태로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세부 계획서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세부 계획서를 교수님이 주는 과목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내용들은 서비스 러닝의 목적은 수업별로 교수님이랑 의논하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서비스 러닝 목표는 좀 전에 봉사 측면, 그 다음에 학습 측면에서의 또는 전공 영역에서의 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은 이거는 실제 계획이에요. 똑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하기는 하죠. 예. 프로젝트 형태죠. 동화를 번역해서 그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들은 불문과였는데 흥부와 놀부를 불어로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예, 수학 문제집 풀이 계속 문제집 풀이죠. 하지만 똑같은 활동이지만 똑같지 않아요. 일지가 같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나아야 되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나아야겠죠. 예. 그렇게 하고 나면 교수자 그리고 기관 담당자, 학생 모든 서비스 러닝의 참여자가 각자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용은 요거예요. 요거 잘 읽어보시고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서약하시겠습니까?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서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각으로 나와요. 근데 교수님이나 기관에서 검토해서 그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네모로 채워집니다. 네. 관련해서 서비스 러닝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게 봉사 시간이 24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간에 그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던 그 이민 여성이 시어머니가 못 나가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활동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 한국어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해서 그 친구가 한국어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그 모자른 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해서 봉사를 해서 그 결과물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했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중간이더라도 처음부터 그렇다면 미리 협의를 하시고요. 중간이더라도 어떤 친구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교수님이나 조교는 얘가 왜 일지를 자꾸 미루고 안 쓰지? 자꾸 쓰라고는 그러는데 답도 없고 안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는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빨리 얘기를 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닌 걸로 원래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닌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건 여러분들의 문제죠. 예, 처음에 시작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닌 걸로 페일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칸이 그 4개 성찰하는 주 평가회 칸 빼고는 12개인데 우리는 봉사를 8번 나간다. 3시간씩. 그러면 8번 쓰는 거예요. 예, 8번. 매 활동마다 쓰는 거예요. 매 주차 쓰는 것이 아니라 매 활동 후에 쓰는 거고요. 하지만 활동의 전체 과정이 성찰의 과정이고 배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자기는 봉사를 하러 준비를 다 해서 갔는데 소풍을 가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의 사정으로 봉사를 못했다면 그거는 결석으로 하지 않고요. 봉사를 한 걸로 쳐요. 2시간 봉사를 한 걸로 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24시간 이상의 봉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큰 수혜자인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기관의 사정으로 봉사를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봉사할 기회를 누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에 이런 계획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조정해서 보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공지사항이에요. 성찰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하는데요. 에이스 사업이 이번에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성찰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이번에는 수기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할 거예요. 서비스 러닝 수기 공모전. 그래서 저의 꿈은 뭐냐면 학생들의 감동적인 그런 서비스 러닝 경험들을 모아서 그걸 교본고에 꽂는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추진하고 있기도 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깔고 앉아 있기는 한데 지난 학기 때 여기서 대강당에 여기서 발표했던 영문과 학생이 실제로 자기의 성찰 에세이와 그 대표 논문 그리고 또 뭐였죠? 성찰 에세이 그리고 그 외의 결과물들을 영문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영문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이제 출판사를 알아봐서 꽂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전에 보니까 고등학생인데 아빠를 따라서 해외에 4주간 해외 의료봉사를 갔다 왔는데 그거 가지고도 책을 냈더라고요. 네.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대학 SL의 가능성을 알려주는 그런 독창적인 내용을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참여 대상이고요. 공모 방식은 여기 이제 성찰 저널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 러닝 에세이, 성찰 에세이고 활동 사진, 기타 자료, 그리고 과정과 결과물을 담은 포트폴리오. 예.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는데 제출 날짜는 일단은 10월 초, 10월 5일까지 1차
신청을 받을 거예요.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포트폴리오 그 바인더를 드릴 건데 그거는 들고 다니는 용도가 아니고요. 그냥 꽂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철을 해놓는 되게 굉장히 두꺼워요. 그거를 이번 학기에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비스 러닝 1이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러닝 2, 3 계속 채우시고 거기다가 사회봉사랑 이어서 계속해서 봉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에서의 봉사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워크숍을 25일 날 하니까 신청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1차 마감이라는 거는 이걸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예, 제출 일자는 11월 말이에요. 11월 말까지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조금 수정 보완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시상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상금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어서 여기 빨간색으로 아직 계획이에요. 계획. 근데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전에는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랬거든요. 상금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2배 이상. 그래서 이 외부 공모전보다 교내 공모전이 더 그 금액이 작았어요. 혜택이. 그래서 좀 미안했었는데 이번에는 교내가 조금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IPTV 설치가 된 그 공부방에 배치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8회 이상의 아니면 뭐 5회 이상이어도 좋은데 어쨌든 시작은 8회 이상의 IPTV를 활용한 활동 예를 거기다가 좀 첨가를 해주시면 이거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냐면 IPTV를 공부방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설치는 해줬는데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활용 사례를 만들어주시면 활용해서 교육봉사를 해서도 기여를 하시지만 이거 활용한 사례를 만들어주시면 이걸 가지고 전국에 확산을 하려는 의도로 이 코디마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체 활용 교육 봉사에 워크숍을 하는데 9월 25일 요거 날짜는 잘못 나왔어요. 9월 18일 오전에 해요. 12시에 10시 반에서 12시 세미나실에서 하거든요. 예, 혹시 나는 꼭 IPTV 공부방이 아니지만 매체를 활용한 교육봉사에 관심 있다 하면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10월 5일까지 1차 신청만 마감을 하는데요. 예, 상금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또 소리가 날 거예요. 안 나네. 워크숍을 해요. 성찰 포트폴리오 워크숍. 네, 워크숍에 대해서 바인더를 제공을 하고 그때 참여 신청은 10월 5일까지 별도로 합니다. 서비스 러닝 특강이 있어요. 그 매체 활용 교육, 교육봉사 서비스 러닝이고요. 요건 아까 말씀드린 거죠. 9월 18일 오전에. 예, 오전에 하니까 교육봉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다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두 번째 특강. 섬김의 리더십 특강이 있는데요. 이거 목요일 커뮤니티 타임 네 있으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많이 얘기를 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누가 오시냐면요. 미아리 서신이라는 책을 쓰신 혹시 여러분들 미아리 텍사스라고 아세요? 예, 거기가 유명한 사창가인데 거기서 자기의 의지가 뭐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불우한 환경으로 거기까지 흘러들어온 친구들을 16년간 섬겼던 약사분이 오셔서 제목이 뭐였냐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만 타이틀이 이분이 오늘 주셨어요. 타이틀을 나눔에 대한 섬김의 황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설문지 작성하시는 동안 보여드렸던 그 글로벌 서비스 러닝이에요. 원래 여기 타이틀이 뭐였냐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GSL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 에이스 사업으로 여러분들한테 장학금 지급이 되고 해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는 에이스가 아니었잖아요. 에이스가 끝나가지고 몽골에 갔던 친구들이 전액 부담을 하고 갔었어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친구들이 발표회를 했었어요. 다른 친구들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했는데 그때 계속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에이스가 되는 바람에 지원을 받으면서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GSL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해외 봉사보다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좋은 것은 GSL은요.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은 전교생 대상인데요. 이거는 서비스 러닝을 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특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GSL은 그 서비스 러닝을 하는 친구들의 풀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 한 400, 500 친구들 중에 지금 40명, 50명 뽑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정만 있다면 예, 여기 보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요. 위에 거예요. 필리핀, 베트남, 인도. 예. 학기 중에 서비스 러닝을 성실하게 이수했거나 이수 예정하는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홍보 및 접수 기간인데 9월 18일부터 접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설명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홈페이지를 보시고 해주세요. 게시되는 GSL 주제에 따라서 신청서와 기획서에 보면 스크랩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스크랩을 요구를 하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학생들이 갔다 와서는 잘 다녀왔다고 좋았다고 얘기해요. 네, GSL 설명회는 25일 날 할 예정이에요. 네, 설문지는 다 작성하셨죠. 지금 작성하신 친구들은 나가면서 내주시고요. 한 학기 동안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나와 계신 행정실 206호에 이보미 선생님이나 저는 201호에 저를 찾아오시는데 가장 일선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실 분은 담당 교수님이세요. 그분이랑 같이 의논하면서 피드백 받으시면서 전문적인 섬김의 탁월한 리더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파이팅 하세요.